부자바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기요사키. 감정적인 교육. 전통적인 교육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먹이로 삼는다. 두려움은 곧 실패에 대한 것이고, 선생님은 내게 배우라고 고치시키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극,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봉급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수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뒤따른다. 교사였던 너의 가난한 아빠는 실수는 제약이라고 생각했다. 실수? 너의 부자 아빠는 누구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고, 전통적인 사업 세계에서 대개 실수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 실수를 하면은 벌을 받거나 혹은 해고될 때도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당신이 실수를 하고 다시 바로 잡고, 그럼으로써 정신적인 감정적으로 더욱 현명해지도록 격려한다. 일반 회사에서 판매 실적을 얻지 못하는 직원은 쫓겨난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의 리더는 실적이 좋지 않은 사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서 일하며 그들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만일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벌을 받거나 낙제점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려고 선뜻 나서겠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큰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실수는 나쁜 것이고, 혹은 바보라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보다도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감정적인 교육. 전통적인 교육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먹이로 삼는다. 실수를 하면은 그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고 이런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스쿨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교육하는 핵심적인 실생활 비즈니스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그리고 자신감 결의의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돈 관리 기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 관리 기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대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와 같이. 그렇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란 뭔가?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림을 삶의 도표를 통해서 정신, 감정, 신체, 제2장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제품 때문도 아니다. 우리는 제품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사람들이 돈 다음으로 강조하는 이점. 내가 1970년대에 알아본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정용, 또 전화, 부동산, 금융, 인터넷, 건강, 기금소, 세금,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제품이나 획기적인 보상 계획을 들고 나오는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소식을 접한다. 나는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그 회사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려고 권하는 중요한 이유는 품질 좋은 제품이나 보상 계획 때문이 아니다.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품질, 좋은 제품, 보상. 중요한 것은 교육 시스템이다. 내가 이 사업을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먼저 보상 계획과 제품을 검토한 뒤에 그 회사가 당신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회사의 핵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은 3시간 동안 구매 권유를 듣거나 화려한 제품 카탈로그를 살펴보는 일보다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얼마나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점잖게 소파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시간을 투자해서 그 회사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신은 왜 그 사업을 추천합니까? 자,
현금의 흐름의 사분면을 볼 때 봉급 생활자가 있고 그냥 일반 비즈니스 오너가 있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가 있고 인베스터 투자자가 있고 전통적인 학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킨다. 사분면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봉급 생활 사업자 직장에 일을 하도록 그냥 투자자나 사업가는 네트워크 쪽으로 커진다. 현금 흐름의 사분면도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한다. 네트워크. 부자들은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해 본 결과 나는 그들이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빠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청중을 끌어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한 말이 옳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언제나 리더십을 가진 자를 따라간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리더십을 키워라. 상대방. 리더십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내 부자 아빠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모든 사분면에서 각각 리더들이 있다. 리더를 통해서 일이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 가난한 아빠는 사분면에서 매우 활력이 넘치고 리더, 부자 보는 비와 아이 사분면의 리더였다. 투자하거나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두 아빠 모두 리더십이 중요했다.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내 가난한 아빠는 매년 임명된 수백 명의 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교육 구매에 온 것을 환영하는 연설을 하곤 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나는 단상 위에서 연설하는 아빠의 모습에 자신감과 정직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연설에서 조용히 귀 기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나는 또 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기요사키는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자란 로버트 기요사키 아버지가 하와이 주의 교육감으로 재직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고 제록스사의 영업사원을 거쳐서 1977년에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최초의 라일런 지갑을 시장에 선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에 1985년에 국제적인 투자 관련 교육회사를 창업해 전 세계적 대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돈과 사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현재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25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경제의 필독서가 되었다. 47살에 은퇴한 후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47에 38 부자파 비즈니스 정신력, 영적, 또 감정적, 신체적 부자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95%의 실패율을 놓고 격렬한 논쟁. 네트워크 사업의 두 번째 유형은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닌 하나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이 사업이 나와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다. 분명히 스스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A에서 B까지 도를 옮긴다고 가정해보자. 당신 혼자서 옮길 수 있는 도의 개수와 또 한 9명이 옮길 수 있는 도의 개수를 생각해보라. 진정한 힘을 발휘하도록. 네트워크. 나는 1974년에 제덕회사에 지사에 근무했고, 그래서 전화 복사기라는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을 때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기계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무실에 꼭 한 대씩은 가지고 있어 필수품이 되도록 전화 복사기 110mm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졌다. 네트워크의 힘이죠.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권합니까?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각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발견한 진정한 가치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마케팅의 8가지 가치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 작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고 꿈을 현실로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큰 꿈을 가졌지만 그것을 성취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엄청난 기회가 생겨서 내 구상을 한번 들여다보고 진짜야 두고 봐. 누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겪은 가장 새로운 변화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 사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격려한다. 불행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작 뉴턴 경은 역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거품과 유성한 상황에서 파산을 경험한 일이다. 역사상 천재적인 과학자로 평가받은 그가 1719년, 1722년 사이에 식민지와 노예 무역권을 얻은 영국이 주가를 올렸으나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판명돼서 주가가 폭락하고 당시의 경제 호황에 뒤이은 불황 때문에 그 액을 탕진했다. 명민하고 똑똑한 뉴턴이었지만 너무나도 벼락 부자가 되려는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 낭패를 보고 만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전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나도 사람들의 관계만은 어쩔 수 없었다. 불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는 법 없다. 오늘날은 주식시장은 불안한 곳 안정세를 되찾고 경제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과 재정적인 안정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지도 모른다. 당신의 직장과 정부, 주식시장이 당신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호황에 뒤에서 불황이 찾아왔다. 대부분 불황과 호황. 네트워크 마케팅의 밝은 이유 이렇게 살펴보자. 변화가 목표 설정, 집요하게 목표에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끌 것이다. 이런 것이 2010년쯤이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연금에 그러나 이것이 종이자산이 내맡길 정도로 리스크. 앞에도 말했지만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변덕스럽게 그지없는 주식시장에 내맡긴다.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이상 많은 이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테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여
사부면의 사업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투자냐? 사업이냐? 자영업?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뜰 것이다. 2010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 시대는 끝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규칙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실을 갖게 되어진 것이다. 이야기했듯이 2010년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했는 특별한 기준점이 되는 해이다. 그때 주식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가속화되면 사람들이 안정을 쫓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테고 주식시장은 공황과 대폭락을 겪게 된다.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파산하여서 개인적인 경제난을 겪게 되면 이런 것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식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스템이 표방하는 논리가 더욱 설득력 갖게 될 것이 분명한데, 물론 아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뒤 은퇴하면 정부나 회사가 노후를 보장해주는 산업화 시대의 논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세계가 깨어나고 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일으킨 경제적인 화랑이 수그러들 무렵 2010년에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베이비붐 군단의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경제붐의 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옮겨감에 따라 국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움직임에 들어갈 것이다. 친구나 이웃들이 이런 감축과 구조 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바로 그때 말이다. 정보화 시대에 당신은 경쟁 상대가 반드시 당신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이 일당 2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시간당 20달러의 복지 혜택까지 받는 당신을 제치고 일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급격한, 사람들은 돈을 벌면 종종 자기가 IQ까지 높아진 것으로 착각한다. 그렇게 스스로도 영리해졌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지. 사실상 IQ는 낮아지고 오만만 높아졌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달러는 세계 많은 나라의 화폐를 제치고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는 곧 미국인은 수입이 늘어날수록 개인 부채 또한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내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이가 들고 그래야 경력이 쌓일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상식이었다. 이 경력이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은 딱히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25세의 나이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려서 거부되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그런 50대사람 노후를 위해서 따로 저축해 놓은 돈이 없어 쉽사리 은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머지않아 2010년쯤이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난 첫 세대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도 65세 정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이 보장해 주지 못했던 노후까지도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몰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룬 사람은 세계 갑부 대열에 설 가능성이 높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인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은 물론이고 스포츠, 영화, 배우, 록스타들도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메일도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기간을 닦고 있는 사람들은 재기를 찾는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이 분명하다. 노후 대책을 위한 개인 포트폴리오는 사라질 것이다.
리더십이 선택사항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리더십, 내가 자본과 자신감, 리더십 이 셋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자본, 자신감, 또 리더십. 분명히 훌륭한 교육 정보를 받았고 실무 경험도 있어도 내게 리더십 기술이 필요한가? 리더. 위쪽 서두에서 말했듯이 몇몇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 아울러 최고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프로그램이 내게 준 영향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그 사업을 알아보는 동안에 나는 그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성공하는 사업가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리더십이 선택사항이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서 왜 자기에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위해서 말한 4가지 이유를 대강 설명해줬다. 그런다서 기분이 상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아내 전 세계 요리사들이 단일을 꿈꾸는 전문 요리학교, 게다가 수년 동안 주방 경험, 레스토랑 총책임자 이런 경영, 이런 내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나 내가 자본과 자신감, 리더십 이 셋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그는 내 말의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분명히 훌륭한 전문 교육을 받았고 수준의 훈련과 교육, 이 최고 서두였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그 사업을 알아본 동안에 나는 그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성공한 사업가들을 직접 만나봤다.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 사업으로 수천만 달러를 번 젊은 사업가, 이렇게 말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저 평범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 녀석을 얻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설명회에 참석한 뒤에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은 후에 몇 년 동안에 내가 한 일은 설명회나 집회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책장에 수백 개의 테이프가, 책더미가 있죠. 그런 노력 끝에 내가 거둔 이 결실은 단지 마케팅 업계에서 성공을 이룬 것뿐만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리더십 개발, 최고의 사업의 리더십 개발 훈련 과정. 이것 때문에 진정한 리더는 영혼을 향해서 말한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조사하는 동안 설명해. 그 자리에서 나는 최고의 사업 리더 강연을 듣곤 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각자가 지닌 위대함을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영광을 불어넣어줬다. 무일푼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초반에는 무모하게만 느껴졌던 목표를 리더. 언제나 돈은 리더를 따라간다. 네가 돈을 벌고 싶다면 훌륭한 리더가 되거라.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탐욕. 리더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정에서 감정을 향해 이야기한다. 두려움이나 탐욕을 자극하기 위해 애쓴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과 탐욕.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언제 쫓겨날 거야? 저를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방법, 불편한 꿈을 죽이는 사람들. 내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했듯이 내 가난한 아빠는 언제나 난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단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던 일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언급은 매우 단순한 만큼 중요하고 뚜렷한 차이를 담고 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능력이 생길까? 그러면 더욱더 큰 꿈을 갖게 된단다. 부자 아빠가 또 내 꿈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늘 주의해라.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가 가진 꿈을 가지고 실시시키도록 놔두는 일이다. 나의 부자 아빠는 꿈의 중요성을 다음 가지 설명했다. 부자가 되어서 크고 근사한 집을 살 능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힘껏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다. 부자 아빠, 큰 사람은 큰 꿈을 갖고 작은 사람은 작은 꿈을 갖는다. 잠시 경제적으로 후퇴한다고 해서 내 꿈의 크기를 줄여서는 안 된다. 꿈꾸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부자 아빠는 꿈꾸는 사람들. 꿈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다. 내가 겪은 가장 새로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 않다. 꿈, 별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돈을 기부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보다도 훨씬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 학교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는 것 등은 나로서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문 후에 저택을 나오면서 나 역시 보다 큰 포부와 꿈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다.